네, 안녕하세요. 공대 개미입니다. 최근 비트마인이 하루 만에 장중 마이너스 11%,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마이너스 15% 이상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때 161달러까지 폭등했던 주가는 이제 30달러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더리움 5% 장기 보유 전략에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 62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며 순자산 가치는 22.76달러로 집계됩니다. 여기서 순자산 가치는 기업이 보유한 실물 및 금융자산을 전체 유통 주식으로 나눈 일종의 일주당 내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더리움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현금 흐름 마이너스와 실적 적자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서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시세 변동성에 비트마인 주가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적 리스크가 고스란히 노출된 셈입니다. 비트마인은 최근 12개월 연매출 545만 달러, 영업손실 마이너스 653만 달러로 이익 없는 성장의 대표 케이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음수로 적자이고 주가 매출 비율은 40에서 50대로 고평가 적자주의 전형입니다. 기술적 분석면에서는 단기 과매수에서 과매도로 급변하며 주요 지지선 붕괴, 대규모 단기 매도 세력이 출현하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비트마인 이사회는 7월 29일 최대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자체 발행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하거나 재판매 등의 형태로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주가 방어, 주주 가치 제고 수단입니다. 매입 방식은 공개시장, 사적 거래, 가속화 매입 모두 포함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 실행 속도와 규모는 철저히 시장 상황과 자본 흐름, 그리고 경영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만으로 단기 주가가 반드시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마인의 2025년 8월부터 12월 평균 목표가를 3달러에서 7달러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현재가 30달러에서 40달러 대비 최대 90% 추가 하락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시세 급등 그리고 대형기관 투자 재진입 시 단기 반등의 모멘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외부 거시 환경 등 높은 변동성 그리고 테마성 투자임을 인지해야 하며 엄격한 손절매와 증거 기반 투자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 개미입니다. 한때 유럽 시총 1위의 제약 대장주였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7월 29일 주가가 20%가량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럽 증시 전체를 대표하던 주식이 무너진 배경에는 위고비, 오젬픽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2025년 하반기 실적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CEO 교체 뉴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올해 연 매출 성장 가이던스는 기존 13에서 21%에서 8에서 14%로 영업이익 또한 16에서 24%에서 10에서 16%로 크게 낮춰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시장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 주력 파이프라인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 복제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공격적 추격도 지배적 요인입니다. 2025년 상반기 노보노디스크는 실제로 매출 18%, 영업이익 29%의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폭락한 것은 향후 성장 기대, 특히 위고비나 오젬픽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신뢰가 일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이미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반영된 상태에서 성장 가속도 둔화가 가시화되자 기관 자금이 대거 이탈한 영향도 큽니다. 노보노디스크는 8월 7일부터 글로벌 오퍼레이션 전문가인 마이크 더스다르를 새 대표로 선임합니다. 신임 CEO는 미개척 시장 확장, 복제약 대응 직접 판매, 신약 파이프라인 및 미국 소송 강화 등 거침없는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더욱 스트릭트한 실적 검증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고위험 구간이며 기관 투자자, 단기 트레이더 중심으로 매도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로 볼지 중기 관망이 더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위고비나 오젬픽 처방이 확대되는지 그런 여부와 복제약 규제 강화 그리고 신임 CEO의 변화 추진 의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 개미입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은 7월 말 또 한 번 시장가 유상 증자 확대와 동시에 7만 개의 이더리움을 초대형으로 매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마지막 주 샤프링크 게이밍은 단 한 주 만에 이더리움 7만 7천 개, 약 3억 달러어치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공식 이더리움 보유량은 약 43만 개로 전 세계 상장사 2위입니다. 이 물량 전부가 스테이킹에 투입되어 주간 722개의 이더리움에 달하는 보상 수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업계에선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곧 기업의 생명줄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주 샤프링크는 ATM 증자로 2.8억 달러 1076만 460주를 신규 발행에 나섰습니다. 이 금액 대부분이 이더리움 실물 매입에 투입된 것이 공식 보도자료에 명확히 기록됐죠. 하지만 ATM 방식의 대량 발행은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증자가 곧바로 이더리움 매입으로 연결돼서 주당 가치 방어 논리가 형성되지만 단기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7월 25일 샤프링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이었던 조셉 샬롬을 공동 CEO로 임명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를 설계한 경험이 있어서 금융공학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한 주 21% 폭등하기도 했으나 직후 대규모 증자와 기대 이하 실적 발표 그리고 과도한 시장 매도세로 19달러까지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샤프링크는 디지털 자산 실험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더리움 가격에 따라 주가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신주 발행 시 투자자 가치가 즉시 희석됩니다. 실적 기준으로는 적자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며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변화, 암호화폐 시장 이벤트가 곧 기업 재무와 주가로 직결됩니다. 투자자라면 변동성, 증자, 규제 리스크, 3중 위험에 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7월 말 현 시점 샤프링크 투자는 초고위험, 초변동 구간으로 단기 투자자는 이벤트성 뉴스를 볼 때마다 초단타 위주, 손절, 익절 구간을 명확히 정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중장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금융공학, 성장 기대에 배트되어 있지만 ATM 증자 남발, 그리고 적자 구조, 규제 시장 변화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더리움 보유량, 주당 이더리움 상승세, 장기 규제 환경 등을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 개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최근 소식인 미국 공장 대규모 확장과 2,000명 이상 신규 채용, 그리고 공급망 현지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테슬라는 미국 생산 능력을 현재 약 100만 대에서 2배인 20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플리몬드 공장 65만 대, 텍사스 37.5만 대의 추가 생산 라인이 더해지는 거죠. 특히 네바다의 배터리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100GWh로 대폭 증가하면서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급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실제 생산량이 약 100만 대에 그치며 목표 달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공장 확장과 함께 미국 내 2,00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며 AI, 생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 평균 연봉 7만에서 9만 달러를 감안하면 연간 1.8억 달러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 영향으로 2025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9.5%에서 6.2%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비용 증가 사이에서 수익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 부품과 배터리 조달률을 70%까지 높이며 공급망 안정에 나섰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43억 달러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도 현재 200GWh에 달하며 내재화율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21.8% 급감하며 연간 2억에서 3억 달러 수준의 손실 가능성도 있어서 중국 의존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7월 초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6% 급락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최고점 대비 33%나 하락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가 감소했고 순이익도 약 10억 달러로 16%가 줄었습니다. 경쟁 심화, 성장 둔화, IRA 보조금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45%로 2년 사이 19%포인트가 감소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때는 매수 타이밍을 나누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리합니다. 테슬라 주식은 첫 매수를 300달러 부근에서 추가 매수는 250달러와 200달러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 금액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하여 단일 종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17%로 예상돼서 수익성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 정책 변화, 그리고 경쟁사 동향 등 주요 이슈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 개미입니다. 2025년 7월 31일 피그마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단 하루 만에 250%가 넘는 폭등을 했죠.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과열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그마는 2025년 7월 31일 뉴욕 증시에 상장 직후 33달러 공모가에서 무려 3배가 넘는 117달러까지 치솟으며 단숨에 시총 50에서 68조 원에 진입했습니다. 이 엄청난 주가 급등은 최근 2년간 마른 IPO 시장에서 모두가 기다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대어라는 기대감과 AI 기반 디자인 툴 시장의 압도적 경쟁력, 어도비 인수 좌절 이후 성장 신화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2025년 7월 31일 거래 기준 피그마는 초대형 변동성, 하루에 48% 스윙을 연출하면서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었습니다. 시초가와 첫 눌림목 구간으로 1차 지지선을 선정해보자면 84.11달러가 되겠고 이 가격 아래로 밀릴 경우 단기 투심 위축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은 124.63달러로 전 고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수 차익 실현이 예상됩니다. 피그마는 올해 1분기만 매출이 2억 2,80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46%가 상승하였고 순이익은 4,490만 달러, 월간 활성 이용자는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기업 고객과 글로벌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AI 기반 디자인과 코딩 협업 툴인 에이전틱 AI 출시가 단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업무 생산성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습니다. 피그마의 현 시가총액과 실적 기준 PS는 24에서 54배까지 추정됩니다. 이는 이미 대장주인 어도비를 2배에서 5배 정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 기대 프리미엄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I 경쟁, 실적 변동성, 벤처 캐피탈 보호 예수 물량 해제 등 단기 리스크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멘텀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실적 검증과 락업 해제 타이밍에 맞춰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길 권장합니다.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단기 1차 조정 84달러에서 85달러 구간까지 눌림목 진입 시 분할 매수를 하고 추가 조정 시에는 74달러에서 78달러 2차 매수 라운드 분할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최근 거래량, 투자 심리를 보았을 때 IPO 후 3일 내외 급격한 과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성급한 매수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다가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 분할 진입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인 124달러에서 125달러 구간 또는 락업 해제 이슈로 2026년 1월에 대량 매도에 앞서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게티 컴퓨팅이 최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이룬 핵심 성과와 실제 주가 상승 배경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까지 빠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월 마지막 주 리게티 컴퓨팅은 36큐비트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하며 양자 컴퓨팅 업계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주가는 하루 만에 9%가 급등했고 최근 한 달간 8% 이상 올랐고 연내 목표로 100큐비트 이상의 제품 출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원리는 기존 컴퓨터의 비트 대신 0과 1의 양자 중첩이 가능한 큐비트를 쓰는 것인데 36에서 84큐비트 규모를 상업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IT나 신약 개발 등
슈퍼컴퓨팅 시장의 패러다임 체인지 시그널입니다. 단, 큐비트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포스트 노이즈로 리게티는 실험실과 산업 연계 성능을 적극 부각하며 투자자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리게티는 미국의 달파, 공군연구소, 영국 NQCC 등 정부기관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매출은 150만 달러 수준인데 글로벌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30년에 10에서 30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연구소 및 대형 파트너십이 미래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적자 폭도 상당해 현금 소진과 수익성 이슈 등 재무 안정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게티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8.9%, 최근 1년 새 338%라는 폭발적인 누적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일대 시장조사에서 리게티는 2025년 최고의 수익 기대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25년 1분기 영업손실은 약 1,380만 달러, 부정적인 이익률과 소규모 매출 구조가 단기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3년간은 추가 투자 없이도 R&D를 이어갈 재무 체력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6개월 월스트리트 리서치 기관 모두 리게티 컴퓨팅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12개월 평균 목표가 15달러에서 1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 팩큐비트 이상 시스템 공개가 예정돼 있어 업계 재편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반기 연간 매출 전망 8에서 900만 달러, 내년까지도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승 모멘텀과 약점 모두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하반기 리게티 투자자라면 단기 급등락을 활용한 분할 매수와 매도 전략이 핵심입니다. 실적 발표, 신제품 공개 일정, 정부기관 수주 및 협력, 경쟁사 이슈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재무구조상 당분간은 매출보다는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뉴스가 주가 변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변동성 높은 성장주는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11에서 12달러 구간에서 1차, 10달러 부근에서 2차, 9달러 아래에서 마지막 3차로 나눠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14에서 15달러까지 오르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16에서 18달러에선 추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만약 9달러가 강하게 깨질 땐 일부 손절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투자금의 5에서 10%만 넣듯 비중 조절과 빠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의 개미입니다. 비트마인은 최근 며칠 만에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마인의 최첨단 기술 분석과 실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가격에 베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요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머전 냉각 채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하이브리드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머전 채굴은 고온에 민감한 ASIC, 고성능 GPU를 특수 냉각류에 담아서 에너지 소비, 유지 보수, 업타임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방식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통해 채굴 효율, 그리고 장비 가동률과 에너지 비용까지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 운용 및 API 기반의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도 확대 중입니다. 2025년 7월 말 이더리움 시세 부진과 연계해 비트마인의 시총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매출 70% 성장은 분명하지만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77%로 본질적 적자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반영되어 주가가 급등한 후에 실질적인 수익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자 급락세를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EPS 일시 개선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AI 운용, 데이터 센터 활용률, 그리고 마이닝 수익성이 반등 모멘텀입니다. 비트마인의 단기 기술적 지지선은 31에서 33달러 구간입니다.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 라인에서의 분할 매수가 실용적입니다. 반등 구간에서는 41에서 44달러가 1차 저항선, 그리고 48달러가 기관 매집 추정으로 보이는 2차 저항선입니다. 즉 31달러 근방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25달러 이하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하고 31달러 이상에서는 분할 익절을 실전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일부 구간에서 급감할 때는 관망 모드로 기관 투자자의 누적 매매량, 클라우드 채굴 매출 비율, 그리고 AI 기술 진척도 또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마인의 전망입니다. 이멀전 냉각 AI 운영 등 기술적 리더십은 비트마인의 최대 강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화와 기관 투자 친화 토큰 솔루션, 그리고 API 공급망은 모두 암호화폐 및 웹 3.0 산업 변화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치 하락 시에는 비트마인의 전체 가치가 흔들리고 계속된 적자와 낮은 현금 흐름은 중장기적 위험 요인입니다. 기술력과 실적 모두 실전에서 입증될 때 진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 원자력 대장 오클로가 상장 후 5배 넘게 올랐다가 최근 갑자기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클로 주가 하락의 핵심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클로가 상장 이후 5배 넘게 오르다가 최근엔 하루에 7에서 10%씩 빠지는 조정이 터졌는데요. 그냥 내부 실적 악재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글로벌 원전 대기업인 플루오리가 경쟁 원자력 스타트업인 요스케일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원전 테마주 투자자들이 저쪽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면 우리도 하자 하고 심리가 확 꺾인 거예요. 여기에 워낙 단기 급등폭이 컸다 보니 기관 투자가와 내부 임원들 일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추가로 물량이 확 쏟아진 거죠. 실제로 CEO와 주요 이사가 6에서 7월에 대규모 매도를 단행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테마주 랠리가 한 번 오면 과열이 심해져서 작은 외부 뉴스 하나에 주가가 열흘 만에 20에서 30% 조정받는 패턴이 많고 오클로도 딱 이 시나리오에 해당해요. 다음으로 이번 조정에서 중요한 건 실적이 갑자기 악화됐다기보다 테마 전체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차익 매도 신호로 바뀌었고 경쟁사의 대주주 매도 소식이 나오니 투자자들이 오클로도 조정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오클로는 아직 본격 수익 발생 전 단계라 모든 기대가 미래 성장성에 걸려 있거든요. 뛰어난 파트너십 기술 발표에도 잠깐만 외부 심리가 꺾이면 기관 단기 세력이 한 번에 매도세로 갈아타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차트상으로 68달러 71달러 구간이 단기 매수세가 두껍게 깔린 구역이에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고 반등도 제법 나왔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76달러 78달러, 최근의 신고점 영역,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로 제시한 86달러 부근이 분할익절 구간입니다. 가장 조심할 건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이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8달러 깨지면 61달러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 이 구간은 반드시 손절 기준을 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오클로 투자할 때 가장 민감한 건 실제 영업과 기술 진척이죠. 8월 11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제일 큰 트리거고 신규 AI 데이터 센터 납품 계약 같은 뉴스 나오면 바로 단기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뉴스케일 등 경쟁사가 또 대주주 매도, MSCI, ETF 제외 같은 악재 뉴스 나오면 테마 전체가 한 번 더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규제 제도 뉴스까지 늘 체크하는 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전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 원자력 대장 오클로가 상장 후 5배 넘게 올랐다가 최근 갑자기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클로 주가 하락의 핵심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클로가 상장 이후 5배 넘게 오르다가 최근엔 하루에 7에서 10%씩 빠지는 조정이 터졌는데요. 그냥 내부 실적 악재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글로벌 원전 대기업인 플루오리가 경쟁 원자력 스타트업인 요스케일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원전 테마주 투자자들이 저쪽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면 우리도 하자 하고 심리가 확 꺾인 거예요. 여기에 워낙 단기 급등폭이 컸다 보니 기관 투자가와 내부 임원들 일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추가로 물량이 확 쏟아진 거죠. 실제로 CEO와 주요 이사가 6에서 7월에 대규모 매도를 단행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테마주 랠리가 한 번 오면 과열이 심해져서 작은 외부 뉴스 하나에 주가가 열흘 만에 20에서 30% 조정받는 패턴이 많고 오클로도 딱 이 시나리오에 해당해요. 다음으로 이번 조정에서 중요한 건 실적이 갑자기 악화됐다기보다 테마 전체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차익 매도 신호로 바뀌었고
경쟁사의 대주주 매도 소식이 나오니 투자자들이 오클로도 조정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오클로는 아직 본격 수익 발생 전 단계라 모든 기대가 미래 성장성에 걸려 있거든요. 뛰어난 파트너십 기술 발표에도 잠깐만 외부 심리가 꺾이면 기관 단기 세력이 한 번에 매도세로 갈아타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차트상으로 68달러, 71달러 구간이 단기 매수세가 두껍게 깔린 구역이에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고 반등도 제법 나왔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76달러, 78달러, 최근의 신고점 영역,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로 제시한 86달러 부근이 분할익절 구간입니다. 가장 조심할 건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이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8달러 깨지면 61달러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 이 구간은 반드시 손절 기준을 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오클로 투자할 때 가장 민감한 건 실제 영업과 기술 진척이죠. 8월 11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제일 큰 트리거고 신규 AI 데이터 센터 납품 계약 같은 뉴스 나오면 바로 단기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뉴스케일 등 경쟁사가 또 대주주 매도, MSCI, ETF 제외 같은 악재 뉴스 나오면 테마 전체가 한 번 더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규제 제도 뉴스까지 늘 체크하는 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전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2025년 8월 노보노디스크가 일주일 만에 주가 32% 폭락, 시총이 67%가 증발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위고비 오젬픽 판매 둔화, 불법 복제약 확산, 그리고 CEO 교체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가이던스 하향과 조직 개편 뉴스가 투자자 불안을 키웠고 밸류에이션도 역대급으로 하락했습니다. 8월 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옵션 현금 비중, 바텀 피싱 등 신중한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2025년 8월 초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CEO 교체와 GLP-1 신약 위고비 성장세 둔화, 미국발 가격 압박에 더해 불법 제네릭 확대로 인해 단 7일 만에 32% 폭락했습니다. 7월 29일 단일 세션에서 22% 가까이 급락하며 4년간의 상승분이 전부 사라질 위험에 시가총액은 6,500억 달러에서 2,145억 달러로 67% 감소해 3분의 1이 토막났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빅파마 규제 강화 메시지, 일라이릴리 등 빅테크와의 경쟁 격화, 그리고 CEO 전격 교체 충격까지 겹쳐 시장은 유례없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요 글로벌 증권사와 연구기관들조차 현재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전략의 대대적 재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약 위고비와 오젬픽이 최근 복제 조제약 불법 유통에 맞서 사실상 성장세 정체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노보노디스크의 미국 매출 성장률은 26%를 기록했지만 2025년 들어서는 월별 성장률 -2에서 플러스 3%의 박스권에 갇히며 2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13에서 21%에서 8에서 14%,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10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경쟁사 일라이릴리가 GLP-1 계열 시장 점유율 31%를 차지하며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어 노보의 수성 전략에 큰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5월 대량 조제 약품 규제에 나섰으나 여전히 불법 유통이 성행해 노보노디스크는 대응 소송 및 환자 안전 캠페인까지 동시 추진 중이며 향후 시장 점유율 방어에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2025년 7월 29일 노보노디스크는 라스 프로에르고르드 웨르겐센 CEO의 퇴진 및 글로벌 신약본부장 출신 마지아 마이크 두스다가 8월 7일부로 신임 CEO에 공식 취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신약 중심의 R&D 통합, 임원진 교체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 시장의 위기 타개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쇄신 신호로 해석되지만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최고 경영자 교체와 혁신 전략 전환이 중장기 기업 가치에는 호재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투자자 불안 심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충격파를 키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위고비 출시 이후 글로벌 대장주로 꼽히던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2024년 중반 최고점 6,500억 달러에 도달했으나
2025년 8월 들어 2,145억 달러로 67%나 증발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12.7배, 기업 가치를 삼각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은 10.5배로 하락, 지난해 고점에 비해 크게 낮아진 안착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고평가 버블 붕괴 신호라 해석하면서도 폭락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전략 또는 분할 매수의 기회를 동시에 언급합니다. 다만 구조적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우려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과거와는 달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현 시점에서 노보노디스크 투자자는 하루 최대 14에서 18% 변동이라는 극심한 단기 변동성이 반복되는 만큼 현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버드콜, 숏풋 등의 옵션과 같은 리스크 분산 전략을 조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1에서 2분기 누적 매출 증가율이 18%, 영업이익 29%, 주당 순이익 12.49 덴마크 크로네로 분석되나 공식 가이던스 하향에 따라 8월 실적 발표에서 변동성이 다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바닥권 분할 매수 전략과 함께 옵션 그리스 활용 자산 배분, 평단 조정, 필요시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해 급격한 시장 급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투자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저점 확인 후 분할 매수 혹은 단기 숏풋 옵션으로 저점 진입을 노려볼 만한 구간입니다. 보수적으로 68달러, 긍정적으로 93달러, 160달러까지 단계적 익절 목표로 삼고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면 리밸런싱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8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이후 향후 가이던스와 변동성에 따라 단기 및 장기 투트랙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돈이 되는 최신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